안녕하세요. 법법 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민사 사례 다시 1번부터 해서 이 그 매매계약 해제 관련한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사실관계 근거에서 물음에 답하라. 이제 매수인은 2023년 3월 27일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날 갑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은 2023년 3월 28일 공인중개사에게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하였다. 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갑의 계좌에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계좌 폐쇄로 송금에 실패하자 2023년 3월 29일 갑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한편 갑은 2023년 3월 29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뒤 여러 사정상 수령한 계약금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공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을에게 보냈고 2023년 3월 31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을은 2023년 4월 24일 갑에게 잔금일인 2023년 4월 28일까지 잔금을 지참하여 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니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달라는 통고서를 보내 거무려 갑에게 도달하였다. 을은 2023년 4월 28일 잔금을 지참하고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갑은 나오지 않았다. 을은 2023년 6월 1일 갑에게 갑이 잔금길에 참석하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는 바 2023년 6월 7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제 통고 없이 당해 최고서를 통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가름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2023년 6월 2일 위 통고서가 갑에게 도달하였다. 2023년 6월 7일 을은 1억 원의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이것도 유명한 대법원 판례도 있고 제가 다루기도 했던 사건이에요. 비슷한 사건들을요. 만약에 문제 1번으로 위 매매계약을 언제 누구에 의해 해제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3년 6월 7일 매수인 을의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되었고요. 반면에 갑은 3월 30일 해제 통보 이제 갑이 매도인인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팔려고 하는 애잖아요. 이때 해제 통보는 해약금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어요. 이유는 첫 번째 갑의 계좌 폐쇄 갑이 이제 중도금 을로부터 안 받으려고 계좌 폐쇄했잖아요. 해제 통보는 해약금 해제 요건 미충족이 해제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이행거절로 봐요. 대법원 판례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교부한 때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 상한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런데 갑이 3월 28일 계좌를 폐쇄해서 계약금 지급 자체를 방해하고 그 직후 배액 상한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했잖아요. 이는 해약금 해제 요건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스스로 파괴된 거로서 판례에 따르면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즉 갑의 행위는 해제가 아니고 단순히 이행 거절에 해당해요. 또 두 번째로 을은 계약금 전액 지급 상태로 평가돼요. 왜냐하면 공탁했잖아요. 제공에 가름한 것으로 봐서 을은 3월 29일 1억 원을 공탁했어요. 공탁은 민법상 이행 제공에 가름하므로 계약금 1억 1천만 원 전부가 지급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돼요.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그 수령 거절, 이행 거절을 공탁한 경우 계약금 전액 지급으로 봐요. 따라서 을은 채무 불이행이었고 갑의 계좌 폐쇄로 계약금 미지급이 발생한 것이므로 귀책은 정적으로 갑에게 있어요. 세 번째, 을의 최고 및 해제로 2023년 6월 7일 계약 해제가 성립해요. 을은 2023년 6월 1일 최고서를 발송해 6월 7일까지 이행했으며 이 최고를 해제를 가름한다고 고지하였고 6월 7일까지 갑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최고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제 의사표시가 완성된 거예요. 따라서 계약은 2023년 6월 7일 날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봐요. 그리고 네 번째, 만약 매도인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일부만 수령한 경우 해제가 안 돼요. 해제 불가설이에요. 사람들이 요거 부분 실무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관행적으로도. 계약금의 잔금인 1억 이행 청구 1억 1천만 원 전액 수령 후 배액인 2억 2천만 원을 교부하고 해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이제 갑은 을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결론적으로 갑은 첫 번째 해제로 인한 원생회복으로 계약금 1천만 원을 반환하고 두 번째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금인 조항이 있었으니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여 다만 과다한 경우 감액이 가능해.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 이유로는 1.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 민법 548조치죠. 실제 수령한 1천만 원을 반환해야 돼요. 해제 효과는 받은 것에 반환이고 갑이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 1천만 원 뿐이므로 원상회복 범위는 1천만 원 반환으로 한정돼요. 판례도 일관되게 원상회복은 실제 수령의 기준 원칙을 유지해요. 두 번째,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 조항 존재 시 약정액 전액 1억 1천만 지급이 원칙이에요.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계약 자유를 인정하면서 계약권 계약이 민법 565조와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398조는 법적 성질이 독립해요.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라도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면 약정된 전액 매매대금 11억의 10% 1억 1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고요. 가배기책 이행거절로 계약이 해제된 이상 어려운 위약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 교재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권 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별도로 유효하고요. 따라서 갑은 손해배상액 예정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 이는 판례와 동일한 법리고요. 다만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한데 민법 3구의 98조 2항에 돼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이 경제적 자유를 부당하게 압박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법원은 감액할 수 있고요. 그러나 책임이 성립하는 점 자체가 변함이 없어요. 특히 매매계약 해제는 수험 법학에서도 어렵고 실무에서도 많이 헷갈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대학원이나 공인중개사님들 처음에 개업할 때나 2년에 한 번씩 또 연수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수를 하면서 이런 거 가르쳐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사고도 많이 나요. 법리 어설프게 판례나 법리를 알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맹신하게 되는데 큰일 나요. 원칙이 있으면 판례도 다 예외가 있어요. 뭐뭐 하지 않나 이러기 때문에 내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그때 따라서 판례나 조문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든지 성소도 많이 한 경험이 있고요.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상 법학박사 김철중입니다.